그리고 이제 중국 역사를 좀 더 아래로 내려오면은 중국의 송나라 때가 되면 이 송나라도 앞에 말씀드린 거란족의 요나라라든가 여진족의 금나라에 의해서 엄청나게 시달림을 당하는데 어떻게든지 자기들의 국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주 주목할 만한 정치가가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왕안석입니다. 왕안석은 당시 송나라를 아주 전격적으로 개혁하기를 원했어요. 그 개혁안이 바로 신법이라는 것이죠. 새로운 법. 새로운 법을 통해서 개혁하고 했다. 다방면에 걸친 개혁이었어요.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또 상인들의 생계를 보장해주고 국가의 재정적인 위기를 해결하고 그래서 결국 재정 상태가 개선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당시 송나라에는 왕안석과 반대되는 사람들도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왕안석을 신법당이라고 말하고 개혁파를 신법당이라고 말하고 수구파, 보수파를 구법당이라고 하는데 그 수구 세력이 반발을 해가지고 결국 왕안석의 신법이 좌절됩니다. 중국으로서는 아주 뼈아픈 실수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신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부국 강병에 초점이 맞춰진 거였습니다. 그래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그 다음에 관료들의 수를 줄이고 또 그런가 하면 중소상인들의 성장을 보호하고 그리고 소농들을 국가가 잘 끌어안아서 그들이 자영농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정책을 추진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몽골 시대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건너서 명나라로 오면은 정화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정화는 환관입니다. 환관. 그러니까 어떻게 된 환관이냐면 정화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인데 몽골 때 그의 조상이 왔습니다. 중국으로. 무려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정화의 집안은 이슬람의 가장 최고봉, 최고의 정신적인 지도자가 누굽니까? 생각나십니까? 7세기 인물. 바로 이슬람을 선포한 마호메트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마호메트의 직계 후손입니다. 정화가. 그 정화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기도 하면서 이슬람교를 믿는 그래서 이슬람의 언어인 페르시아 말과 아라비어가 되는 사람이에요. 아랍 말과 페르시아 말과 중국말을 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중국 황제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대규모 원정을 하죠. 그 원정은 무려 7차례에 걸친 거였고 1405년부터 1433년 사이에 동남아시아, 그러니까 남중국 해안을 거쳐서 동남아시아 바다를 가로질러서 인도양을 넘어서 어디까지 갑니까? 동아프리카까지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이 정화는 자기 자신이 이슬람 신자니까 이슬람교 성지인 메카까지도 방문을 했다. 그런데 이제 이 정화의 원정이 결국 중단되죠. 정화도 죽고 정화를 후원하던 황제도 사망하고 그러면서 중국 정부에서는 이런 원정 사업 같은 거 필요 없다. 기록도 다 폐기해라. 다시는 이런 거 하지 말자. 우리는 나갈 필요가 없다. 나가봤자 얻을 거 하나도 없다. 그런 대단히 폐쇄적인 결단을 하죠. 그건 실수였죠. 만약에 이 정화 원정을 이어서 그때 이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수천 수만 명이 있었으니까 중국이 만약에 좀 더 노력을 했다 할 것 같으면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중국은 이집트에 도달했고 중국은 이집트를 넘어서 지중해를 거슬러 올라서 유럽 대륙까지 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 중국의 전진을 막을 만한 유럽이었나요? 15세기 유럽이? 아마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더 과장되게 상상을 해본다면 중국은 유럽을
어쩌면 지배할 수도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다. 그 하나가 몽골 시대였고 또 다른 하나가 명나라 초기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별로 그럴 의지가 없었다. 그런 적극성이 없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왔다.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유럽 사람들이 세력을 확장해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오잖아요. 그게 18세기, 19세기의 일 아닌가요? 중국은 그런 말하자면 후회할 수 없는 과거가 있었다.